네, 입센조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뭐 이 질문부터 당연히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 정말 뭐 돌아가지 않는구나. 그냥 무조건 직진이구나. 예, 예, 무조건 직진. 예. 그 직진에 지금 그 직진이 향하는 방향은 뭡니까? 그러면 종착지가 뭡니까? 글쎄 그게 뭐랄까 좀 아직 같은 것도 좀 보이고. 아집. 예. 좀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0.73%로 신승한 지금 이제 아직 출발도 안 한 정부인데요. 네. 거기다가 172석의 거대 여당이 앞으로 2년은 더 버티고 있을 거고요. 어떻게든 야당과 협치하고 설득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가야 되는데 네. 이렇게 정말 감정선을 계속 건드려가면서 감정선을 건드린 겁니까? 왜냐하면 한동훈 뭐 후보자라고 해야죠 이제 후보자라고 하면은 지난 5년 동안 검찰의 부침사 혹은 윤석열의 궤적과 거의 뭐 일치한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왔잖아요. 예. 거기다가 현직 검사로서는 참 보기 드물게 뭐 추미애, 박범계 등 직속 상관과 거친 입담을 뭐 네네. 서스럼없이 주고받았던 정치인은 절대로 쓰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인 아 예. 아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런 사람을 지금 드린 거죠. 뭐 어쩔래? 뭐 한번 해볼래? 뭐 이런 느낌까지. 그러면 좀 두 가지로 나눠서 그럼 좀 추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는 지금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측근이잖아요. 네. 뭐 정치인 출신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대통령의 최측근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잘 아는 사람, 뭐 잘 통하는 사람을 옆에 두겠다. 네. 뭐 어쩔 수, 뭐 그거는 뭐 인지상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뭐 전제 군주 시대가 아니고 예. 민주 국가고요. 또 더군다나 상대방이 거대 야당인데 그쪽 입장도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최측근이 하필이면 왜 또 그 자리냐라는 것도 있고요. 또 지금 상황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왜 그러니까 최측근에 대한 평가를 먼저 부탁드린 이유가 윤석열 당선인은 민정수석을 폐지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점이죠. 그죠? 네. 그런데 자 민정수석을 이제 그 공언을 했기 때문에 폐지를 할 텐데 최측근이 법무부 장관이면 민정수석 폐지의 취지는 퇴색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민정수석을 겸하는 법무부 장관이다. 전 그렇게 보는 거죠. 겸하는 거 성격이. 예, 왜냐하면은 민정수석 업무 중에 뭐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검찰과 업무 연락. 네, 그렇죠. 예, 근데 그건 뭐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분들이 또 업무에 달통한 분들이 거추장스럽게 민정수석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거고 인사검증을 법무부와 경찰에 두겠다고 했는데 예. 메인은 법무부가 될 것이고 네. 그러면 뭐 민정수석을 사실상 겸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면 왕수석이 아니라 왕장관이 왕장관이 된다. 되는 거죠. 두 번째 평가는 포인트는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 채택한 다음 날 지명을 한 점인데요. 맞대응 카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는 게 네. 그 소위 말하는 그 검수완박 이후에 6대 범죄를 그럼 어디다 둘 것인가. 네네. 아직 뭐 완전히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한국형 FBI, KFBI로 간다. 그리고 뭐 이수진 의원 법안이라든가 FBI가 미국의 법무부 산하에 있는 거 네. 뭐를 보면 법무부로 일단 가는 게 맞는가 아닌가 그렇게 중론이 모아지는데 거기에 이제 딱
노루목을 지금 차지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하면 입법 저지보다는 입법 이후를 대비한 포석 이렇게 그렇습니다. 뭐 한번 해보자 그러면 예. 그렇게 예. 아니면은 또 지금 이상민 장관 예. 거기가 행안부 장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행안부로 와도 또 뭐 그렇죠. 거기도 그분도 판사 출신이고 충암고 4년 후배라면서요. 윤석열 당선인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양쪽을 다 맡고 있고 어허. 또 상설특검법이란 게 지금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뭐 두 가지로 발동할 수 있죠. 국회 본회의 의결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뭐 이해충돌 공정성 때문에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건은 자기가 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동훈이 결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특검이 한동훈이 지정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뭐 그런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건 검수완박을 일정 부분 무력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고 네. 또한 한동훈 후보자가 27기인데 검사 출신 후배가 장관이 되면은 그동안에는 용퇴를 해온 옷을 벗었죠. 네. 예. 뭐 판사 출신이나 외부에서 온 뭐 기수가 낮은 분이 온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검사 출신이 오게 되면은 지금 27기면은 아마 한 20명 정도 고지검장이 해당될 거예요. 김호수 총장은 말할 필요도 없고. 네네네. 그러면 다 줄사퇴를 그동안에 관행해 보면 관행에 미뤄 보면 줄사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그 빈자리는 뭐 윤석열 사단이 차지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는 뭐 그런 효과도 있고.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일전에 이제 그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잠깐 이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중수청 임명권을 청장 임명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갖게 되는데 네, 네. 이제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하신 바가 있었는데 자 이후에 이제 한국형 FBI 이야기 나왔고 했어요. 아무튼 의원님의 입장은 어떤 거였습니까? 의원총회라든지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검수완박에 대해서. 아니 지금 6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증발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패 수사에 대한 총량, 역량이 지금 약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소위 말하는 거악에 대한 대응 역량이 낮아질 거고요. 그걸 3개월 유예 기간을 두고 일단은 경찰로 옮기고 중장기적으로는 KFBI로 간다고 하는데 그 중장기적이란 게 또 구체적인 지금 스케줄이 안 나옵니다. 네. 형사사법 시스템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네. 더군다나 이걸 딱 날짜를 5월 9일까지로 못 박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도 그 동기가 국민들께서는 별로 순수하다고 보지 않을 것이고. 근데 그건 이제 거부권 행사 문제 때문이라고 많이들 해석을 하던데요. 글쎄 그거조차도 참 궁색하다 이거죠. 만약에 그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꼭 필요한데 윤석열 이제 뭐 대통령이 됐다 칩시다. 네. 대통령이 거부한다. 네. 그러면 조금 저 법안을 더 손질해 가지고 다시 올렸는데 또 거부한다. 민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건 뭐 국민 믿고 가는 거고요. 네. 저희는 민생에 집중을 해서 일 열심히 잘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저 대통령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계속 거부하고 또 권력기관 동원해 가지고 전 정권 탄압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국민 믿고 가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당론은 채택이 됐고 만약에 지금 그 지도부의 계획대로 4월 국회 안에 만약에 처리를 한다면 위원님들 거기에 동참하실 계획이시고요. 일단 뭐 지금 당론이 됐으니까 뭐 괴롭지만 뭐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정의당이 어제 이 강행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를 했어요. 네. 자 이러면 어떻게 필리버스터 문제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지금 숫자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180이 안 되고 예. 제가 계산해 봤는데 179밖에 안 돼요. 한 명이 모자랍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권은희 의원의 또 입장도 이제 그래서 이제 주목거리가 되는데. 네.
이제 권의원이 오면은 180이 될 네, 수가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그렇다고 요즘 또 이 코로나가 창궐 하는 지금 상황에 172명의 민주당 의원 중에 뭐 한 분이라도 확진 걸려가지고 못 나오면 야, 코로나 변수가 또 있네, 진짜 그러고 네. 보니까. 예, 예, 예. 뭐 지금 확진자가 꾸준히 있습니다. 의원들. 예, 예, 예. 네. 아, 코로나 변수가 있다. 회기 쪼개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그 전에 해왔죠. 네. 해왔는데 네. 그건 국회의장이 박병석 의장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혹시 의장의 의사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당 차원에서? 의장 뭐 양쪽에서 여야 양쪽에서 아마 지금 무척 설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언론중재법 그때 직권상정을 요청을 했었는데 끝까지 박병석 의장이 거부를 했었죠. 합의해서 와라. 예. 만약에 지금도 그런 입장이시라면 살라면은 절대로 안 해주시겠죠. 사실상 이제 전반기 국회의장으로서 마지막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번 건이? 예, 예. 임기는 5월 29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주목거리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마지막 숙제인데 네. 이제 어떤 뭔가 본인의 뭔가 뭐라고 할까요? 이제 입장에서 아마 이제 접근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는 시각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제 자신의 그 정치 역정을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걸로 마무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고민도 계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요 문제 말고 또 하나 지금 그 중대 관심사가 하나가 어제 뭔가 그 돌출이 돼가지고 서울시장을 전략 공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전략 선거구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죠. 다릅니까? 전략 선거구란 것은 말하자면은 뭐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네. 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 전략 공천도 할 수도 있고 또 경선 방법도 바꿀 수가 있고 그러니까 딴 데는 그냥 민심 당심 5대5 이렇게 딱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걸 100% 국민 경선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전략으로 한 뭐 3분 정도 더 모셔와 가지고 그분들끼리 또 뭐 100% 붙일 수도 있고. 모든 공천 방법을 다 열어놓는다. 그렇죠. 한마디로. 모든 걸 다 열어놓고.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전략 공천도 들어가 있을 수 그렇죠. 있는 그것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예, 지금 계신 분들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믹스해 가지고. 근데 이제 할수 다수의 있다. 언론은 전략 공천으로 그러니까 해석을 하고 이낙연 카드를 그러니까 지금 주목해서 보도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처음에 어제 윤호중 위원장이 네. 발표를 했는데 그게 언론이 계속 그 잘못 쓰더라고요. 처음에 송영길 대표를 전략 공천했다고 그러다가 맞아 그런 예, 보도도 그렇게 있었어요. 오보가 나죠. 막 문자가 날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이낙연 대표를 또 전략 공천했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전략 선거구로 그렇게 바로 나가긴 했는데 예. 그거 다 맞지 않은 얘기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모든 방법을 열어둔 전략 선거구로 지정을 한 그러면 거다. 정리를 하면 지금 이제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들만 가지고 경선해서 뽑든지 아니면 경선을 하는데 여기에다 몇 명을 더 덧붙일 건지 아니면 이것도 다 경선 필요 없고 그냥 한 명 낙점해서 그냥 후보로 올린다고 전략 공천할지 양당 간의 결정은 언젠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데드라인을 언제로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시간은 조금 있을 겁니다. 그래요? 예.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선관위에 우리 당 후보 등록할 때까지는 이건 열어두는 거예요. 물론 그렇긴 하죠. 네네. 형상으로는.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후보뿐만 아니고 더 좋은 분들 더 모시고 그러면 이상한 수단을 강구해봐라라고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은 이제 비대위원 당 지도부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좀 제한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해석한 걸 한번 그럼 확인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 일단 가장 무난한 수는 일단 스톱시키고 그러면 그 당 안팎에서 이런 사람이 오히려 경쟁력이 있으니까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추천을 받아서 한번 종합하는 이런 어떤 접근법이 일단 강구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추천도 받고 혹은 뭐
물색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강구해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제 서울시 의원들 중에서 이제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입결에 오르냈던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김누리 교수라든지 뭐 김현정 전 통상교섭본부장 몇 명 있잖아요. 당 지도부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뭐 구체적인 인물을 딱 찍어가지고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고요. 어쨌든 오세훈은 저쪽은 상수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상수로 두고 다 이렇게 붙여보기도 하고 돌리는 거 여론조사 돌린다. 돌려보기도 야, 하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